I am that. 나는 그것이다. 행복을 찾는 모든 것은 불행이다. 어느 날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한 영국 청년이 그가 인도에서 머무는 마지막 날 마하라지를 찾아와 깨달음에 대해 물었다. 저는 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대가 나는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대가 나라고 여기는 것이 그대는 아닙니다. 그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대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많은 탐구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의식의 전체 영역을 탐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대가 올바른 스승을 찾아야 하고 발견에 필요한 조건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부와 외부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어떤 사람과 같이 살면서 인도해주고 형성해주는 그의 영향력에 그대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시키거나 또는 그대 내면의 안내자를 찾아서 내면의 빛이 그대를 데려가는 것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그대의 개인적 욕망과 두려움은 무시되어야 합니다. 그대는 스승의 곁에 가까이 있는 것으로나 자신만의 탐구에 의해, 즉 수동적 또는 능동적인 방법에 의해 배웁니다. 그대는 스승에 의해 대표되는 생명과 사랑의 강물 속에 그대 자신을 맡기거나 아니면 그대 내면에 있는 별에 이끌려 스스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계속 나아가야 하고 단절해야 합니다. 운 좋게도 신뢰하고 사랑할 만한 어떤 누군가를 발견한 것은 드뭅니다. 그들 대다수는 어려운 길, 즉 지성과 이해, 분별과 무욕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길입니다. 저는 여기 왔으니 행운입니다. 비록 내일 떠나긴 하지만 선생님과 나눈 대화가 저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그대가 나는 진리를 찾고 싶다고 말하면 그대의 모든 삶은 그것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대의 모든 정신적, 신체적 습관, 느낌과 감정, 욕망과 두려움, 계획과 결정이 더없이 철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실제를 찾기로 마음먹은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그대의 기질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간절하다면 어떤 길을 선택해도 그대의 목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간절함이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간절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로 하여금 자신의 둥지로 돌아가게 하고 물고기로 하여금 자신이 태어난 산속의 개울로 돌아가게 하는 기조본능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씨앗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성숙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저를 성숙시키겠습니까? 경험이 필요합니까? 그대는 이미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 오지 않았겠죠. 더 이상 경험을 모을 필요는 없고 오히려 경험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대가 어떤 노력을 하든 어떤 방법을 따르든 그것은 더 많은 경험을 생성시키기만 할 뿐 그대를 넘어서게 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책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지요. 책은 그대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겠지만 당신 자신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만약 자신을 탐구하는 것에서 물질적인, 정신적인,
혹은 영적인 어떤 이익을 얻기를 기대한다면 그대는 요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떤 이점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대에게 더 높은 어떤 지위도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권력도 주지 않습니다. 그대가 얻는 것은 진리와 거짓으로부터의 자유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분명 진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 생각은 아무리 고귀한 것이라 해도 단지 상상에 지나지 않지요. 진리 안에서는 그대가 다른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대는 사람들을 고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으로 나누어 고귀한 사람들에게 천한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대가 분리하고 그대가 평가하고 그대가 판단하고 그대가 비난합니다. 진리의 이름으로 진리를 파괴하는 것이지요. 진리를 규정하려는 그대 욕구 자체가 진리를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오직 행동으로 거짓을 부인함으로써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짓을 거짓으로 보고 그것을 배척해야 합니다. 거짓의 포기는 그대를 해방하며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것이 완성의 길을 열어줍니다. 제가 진리를 발견했다는 것은 언제 알게 됩니까? 이것이 참이다, 저것이 참이다 하는 관념이 일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진리는 스스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거짓을 거짓으로 보고 그것을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거짓에 눈멀어 있을 때는 진리를 찾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에서 거짓이 완전히 추방되어야 진리가 마음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무엇이 거짓입니까? 분명 존재성이 없는 것은 거짓입니다. 존재성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거짓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스스로 모순되는 것은 존재성이 없습니다. 아니면 순간적인 존재성만 있는데 그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작과 끝이 있는 것에는 중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의해 주어진 이름과 모양만 가지고 있지 아무 실체로 본질도 없습니다. 만일 지나가는 모든 것이 존재성이 없다면 우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지 않다고 합니까? 물론 우주는 존재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존재성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존재를 의존하지 않는 것, 우주가 떠오를 때 같이 뜨지 않고 우주가 질 때 같이 지지 않는 것, 자신의 존재성에 대해 어떤 증거도 필요하지 않고 자신이 접촉하는 모든 것에서 실체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일순간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거짓의 본성입니다. 참이 거짓의 아버지가 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거짓은 시간과 공간 안에 한정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거짓을 어떻게 제거하고 실제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더 만족스러운 삶, 통합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거짓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적이고 유한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실제는 어떤 대상처럼 그것을 생각할 수 없고 어떤 목적에 이용될 수 없습니다. 실제는 그 자체로 원해야 합니다.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어떻게 원할 수 있습니까? 원할 가치가 있는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설사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물을 원하듯이 실제를 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실제를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버릴 수는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는 것이 진실의 길을 열어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일상생활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관심이 거짓의 초점입니다. 그대의 일상생활은 욕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진동합니다. 그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마음이 마치 강물이 바위들 사이에서 거품을 일으키듯이 우수한 이름과 형상들을 일으킴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행동의 이기적인 동기를 추적 관찰하고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그러한 동기를 유심히 바라보세요.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 필요는 없지만 가족들을 위해서는 그래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계속 일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단순히 살아있는 것조차 하나의 희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이 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기적인 동기를 발견하는 즉시 이기심을 버리세요. 그러면 따로 진리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가 그대를 찾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잉태되었을 때부터 공급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관심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본래의 그대가 되십시오. 지성과 사랑의 실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존해야 합니다. 그대는 생존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그대는 영원하며 출생과 죽음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몸은 필요한 만큼 생존하겠지요. 몸이 오래 사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충만한 삶이 오래 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충만한 삶이 무엇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릅니다. 그대가 실제를 추구한다면 그대 자신은 모든 배경, 모든 문화, 모든 생각과 감정의 유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시오. 남자나 여자, 심지어 인간이라는 생각조차 버려야 합니다. 생명의 바다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모든 자기 동일시를 포기하고 그대 자신을 이것이나 저것이라고 생각하기를 그만두십시오. 모든 자기 염려를 버리고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인 행복을 걱정하지 말고 거칠거나 미세한 모든 욕망을 버리고 어떤 종류의 성취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대는 지금 여기에서 완전하며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대가 멍청하고 무모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관심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그대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걱정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대에게는 자신과 가족을 위한 의식주가 필요하겠지만 탐욕을 하나의 욕구로 착각하지 않는 한 그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대가 상상하는 사물들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물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세요. 저는 인간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그대로 하여금 그대가 인간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차원이 없는 의식의 한정, 곧 의식적인 무일 뿐입니다. 그대 자신에 대해 그대가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있다가 전부입니다. 그대는 순수한 존재, 자각 그리고 지복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모든 추구의 끝입니다. 그대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상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찰나적인 것을 찰나적인 것으로, 상상적인 것을 상상적인 것으로,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 순수한 자각 안에 초연하게 머무를 때 그대는 그 끝에 이릅니다. 그것은 전혀 어렵지 않지만 집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짓에 집착하기 때문에 진실을 보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거짓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시간을 초월한 실제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시간 안에서의 영원성이란 시계의 움직임과 같은 단순한 반복일 뿐입니다. 그것은 과거에서 미래로 끝없이 흐르는 하나의 공허한 영속성입니다. 실제는 현재를 너무나 생기있게 만들고 마음의 관념에 불과한 과거나 미래와는 너무나 다른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것을 이루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거짓임이 틀림없습니다. 실제는 항상 그대와 함께 있습니다. 본래 그대인 그것이 되려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느라고 그대 자신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그대가 어떤 것을 원할 때 나에게 그것이 정말 필요한가 하고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대 답이 아니다라면 그것을 그냥 포기해버리세요. 제가 행복해야 하지 않나요?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것이 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을 붙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의 그대보다 그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복에 대한 모든 추구는 불행이며 그보다 더 많은 불행으로 이끕니다. 행복이라 이름 지을 만한 유일한 행복은 의식하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행복입니다. 그런 높은 자각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많은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험은 기억만을 뒤에 남기고 이미 무거운 짐을 더할 뿐입니다. 더 이상의 경험은 그대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이전에 경험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경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주위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그대가 천년 안에는 겪어볼 수 없을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서 교훈을 얻어 그대 자신의 슬픔에서 벗어나세요.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경험이 아니라 모든 경험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경험을 욕심내지 마세요. 그대에게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자신께서도 경험들을 겪지 않으십니까? 제 주변에서 일들이 일어나지만 저는 거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에 제가 심정적으로 휘말릴 때만 그것이 경험이 됩니다. 저는 완성된 상태에 있으며 개선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경험이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식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물을 다루려면 사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다루려면 통찰력과 공감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대 자신을 다루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래의 그대, 즉 의식하는 존재가 되고 그대 자신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세요. 대학 교육은 무엇보다도 유용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대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대는 심리학도인데 그것은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으로 그대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삶은 행동 속에서 실제를 반영할 때만 삶이란 이름이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대학도 그대에게 죽음이 닥쳐왔을 때 나는 잘 살았다, 다시는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게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다시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죽습니다. 너무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너무나 많은 것을 하지 않은 채로 남겨두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경험을 모으고 자신의 기억을 풍부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경험은 실제의 부정입니다. 이러한 실제는 감각적이지도 개념적이지도 않습니다. 즉, 몸의 것도 아니고 마음의 것도 아닙니다. 비록 그것들을 포함하면서 초월하지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경험은 가장 유용합니다. 경험으로 우리는 불에 데이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사물을 다루는 데는 지식이 가장 유용하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과 자신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차를 운전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대 자신을 비추는 빛이 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지식은 도움이 되지 않겠지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대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지식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깊은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대의 외적인 삶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간 경비원이 되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적으로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와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 어떤 대학도 그대 자신이 되는 법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배우는 방법은 수행뿐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그대 자신이 되기 시작하세요. 그대가 아닌 것을 모두 버리고 더 깊이 들어가세요. 우물을 파는 사람이 물을 머금은 지층에 도달할 때까지는 물이 아닌 것을 버리듯이 그대도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남지 않을 때까지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런 뒤에 남아있는 것은 마음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심지어 한 인간도 아닙니다. 그대는 시간과 공간과 같이 하면서도 그 둘을 초월한 지각의 한 점으로서 그 자체는 원인이 없는 궁극적인 원인으로서 그냥 있습니다. 만약 그대가 당신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내 답변은 특별히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있다가 되겠지요. 만약 선생님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면 선생님은 보편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의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한 방식으로서라면
그대에게 접촉되는 어떤 것이든 그것을 분리하지 말고 반대하지 않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세계이다. 세계가 나다. 나는 세계 안에서 편안하다. 세계가 나 자신의 것이다. 모든 존재가 나의 존재이고 모든 의식이 나의 의식이고 모든 슬픔이 나의 슬픔이다 라고 참으로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보편적인 삶입니다. 하지만 저의 진정한 존재와 그대의 진정한 존재는 우주 너머에 있으며 따라서 특수한 것과 보편적인 것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것이며 완전히 자기 충족적이고 독립적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시간을 내어 숙고해 봐야 합니다. 그대 머리에서 낡은 습관은 지워버리되 새로운 습관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대 자신을 움직이는 것들의 뒤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있는 움직이지 않는 자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침묵의 목격자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활동적인 삶에 대한 모든 생각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가정도 꾸려갈 돈을 벌기도 하겠지요.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운명은 스스로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일들이 닥쳐오는 대로 마주하면서 아무런 저항 없이 사소한 일에서나 큰 일에서나 주의 깊고 철저하게 그것을 겪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태도는 애정 어린 초연함,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선의의 행동, 그리고 끊임없이 베푸는 것이 되겠지요. 결혼에 있어서는 그대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그 둘 사이의 사랑입니다. 또한 그대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명료함이자 친절함입니다. 그대에게는 이것이 막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신비로운 것이 가장 실제적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대의 삶을 창의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요. 그대의 의식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며 거기서 그대는 모든 것을 더 명확하게 그리고 더 큰 집중력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태어날 때의 그가 되었다가 죽을 때에 사라질 그대가 일시적이고 거짓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대는 욕망과 공포에 사로잡힌 감각적이고 감정적이고 지적인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대의 진정한 존재를 찾아보세요. 나는 무엇인가가 모든 철학과 심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진리를 깨달은 한 시각장애인 청년은 마하라지의 가르침을 이렇게 요약했다. 첫째, 나는 존재한다는 인식과 함께 이 몸을 갖기 이전, 즉 태어나기 이전에 당신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라. 둘째, 몸과 마음은 내가 알지 못한 채 나에게 주어졌고 따라서 참 나는 태어난 적이 없다. 셋째, 몸과 마음은 시간에 의지하여 태어난 것이고 일시적인 것으로서 할당된 시간이 지나 사라지면 항상 지금 여기로서 나타남이 없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 넷째, 그러므로 나는 의식이 아니며 또한 의식을 깃들이게 하는 물리적 구조도 아니다. 다섯째, 결론적으로 오직 여여한 참나만이 존재할 뿐이며 나라든가 내 것, 또한 대상으로서의 너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존재 그 자체로서 근원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무한한 사랑의 시선을 보내며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라고 묻는 마하라지에게 시각장애인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진실로 선생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은 계속되겠지요. 마하라지는 심리학도 영국 청년에게도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당신은 신비로운 것이 가장 실제적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고 그것이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당신의 의식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며 거기서 그대는 모든 것을 더 명확하게 그리고 더 큰 집중력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삶은 계속될 것이다.